2025 시즌 전반기를 1위로 마치며 1999년 이후 26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노렸던 하나이글스는 결국 우승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오랜 기간 하위권에 머물던 시절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발전이라며 만족하는 팬들도 있지만 많은 팬들은 눈앞에서 놓친 우승의 기회를 아쉬워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쉬움의 원인으로 많은 이들이 김경문 감독을 꼽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고집스러운 선수 기용 방식, 특히 단기전에서 우선순위를 잊은 듯한 경기 운영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며 믿음의 야구의 대명사인 그의 지도자 커리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KBO 천승 감독 중 유일하게 정규 시즌 1위와 한국 시리즈 우승이 없는 감독. 그럼에도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구전 전승 우승을 이끌며 역대 국제대회 최고 성적을 거둔 감독. 오늘은 이렇게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의 지도자 커리어의 주요 순간을 돌아보며 그가 단순히 운이 없었던 명장인지 아니면 단기전에서 절대 성과를 낼 수 없는 감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그 전에 해외 스포츠 하이라이트 보시려다 지역 제한 때문에 막힌 적 있으신 분들, 인터넷 사용하면서 내 개인정보 유출될까봐 걱정이셨던 분들 잠시 주목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서브샤크 VPN이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VPN에 대해 설명드리면 VPN은 내 IP를 숨기고 암호화된 가상 터널을 구축함으로써 사용자가 실제 위치가 아닌 지정된 서버의 위치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차단된 웹사이트 및 컨텐츠 접속 환경에 도움을 주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들을 지켜주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VPN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아직 VPN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으셨거나 다른 VPN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서브샤크 VPN을 추천드립니다. 서브샤크 VPN은 140개 이상의 지역과 4,5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어서 속도가 빠르고 한 번의 구독으로 장치수 제한 없이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 클릭 한 번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일 이내에는 환불도 보장되니 부담 없이 사용해볼 수 있죠. 지금 저도 너무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 서브샤크 VPN.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링크 subshark.com/야자라를 클릭하거나 구독자님 전용 코드 야자라를 입력해 구독해보시고 4개월 추가 이용 혜택을 받아보세요. 2003 시즌 두산은 주축 선수들의 이탈과 부상 등이 겹치며 7위라는 낯선 순위로 시즌을 마쳤고 그 여파로 9시즌 동안 팀을 이끌었던 김인식 감독이 스스로 감독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배터리 코치였던 김경문이 감독으로 승격되며 김경문 감독의 감독 커리어가 시작됐죠. 부임 첫 해부터 정규 시즌을 3위로 마치며 암흑기로 빠질 뻔한 팀을 구해낸 김경문 감독은 2년 차인 2005 시즌 신고 선수 출신 손시현을 주전으로 발탁해 골든글러브 유격수로 선정시켰고 자신이 직접 타자에서 투수로 전향시킨 이재호를 셋업맨에 신인 정재현을 마무리로 고정해 강력한 불펜진을 구축했습니다. 거기에 기아에서 트레이드로 영입한 리오스가 대박을 터뜨리며 리오스, 랜들, 박명환으로 이어지는 최강 선발진을 바탕으로 정규 시즌을 2위로 마쳤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하나를 3대0으로 꺾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며 감독 취임 2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선동열, 김경문 두 젊은 감독의 맞대결로 주목받았던 2005 한국 시리즈. 그러나 모두의 기대와 달리 결과는 허망했습니다. 두산의 선발진은 비교적 호투했지만 이재우, 정재훈 등 불펜진이 삼성 타선을 막아내지 못했고 타선은 시리즈 내내 침묵하며 단 5득점에 그쳤습니다. 특히 2005 시즌 KBO를 뒤흔든 삼성의 신인 오승환에게 철저히 막히며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시리즈 수입이라는 치욕을 당했죠. 그렇게 초보 감독 김경문은 2년차 만에 얻은 첫 번째 도전에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2군에 머물던 고영민, 현대에서 방출됐다가 두산에 신고 선수로 입단한 이종욱,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고 선수로 입단한 김현수를 중용하며 두산의 화수분 야구 시대를 연 김경문 감독은 각각 22승과 12승을 합작한 리오스와 랜들의 활약 속에 정규 시즌을 2위로 마치고 플레이오프에서 또다시 한화를 3연승으로 제압한 후 커리어 두 번째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상대는 김성근 감독의 SK. 많은 전문가들이 리오스와 랜들이라는 막강 원투펀치가 있고 큰 경기 경험이 많은 두산이 업셋 우승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리오스와 랜들이 선발로 나선 1, 2차전을 모두 승리하며 우승에 가까워졌죠. 하지만 잠실로 이동한 3차전, 두 팀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며 벌어진 벤치 클리어링 이후 시리즈의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당시 두산은 1, 2차전에서 모두 6번이나 몸에 맞는 공이 있었는데 특히 2차전에서는 최병영의 투구에 맞은 안경현이 손가락 골절상을 입으며 감정이 쌓여있던 상태였죠. 그러던 중 3차전에서 이해천이 김지현을 향해 위협골을 던지자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고 다음날 선발 등판 예정이었던 리오스까지 뛰쳐나와 흥분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벤치 클리어링 여파인지 6회 2대수의 3실책 등 야수들의 실책이 이어지며 두산은 자멸했고 결국 9대1 대패를 당했죠. 시리즈 내내 참고 있던 김경문 감독도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김성근 감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4차전, 김성근 감독은 고졸신인 김광현을 깜짝 선발로 내세웠고 22승 투수 리오스 대 고졸신인 김광현의 매치업이 성사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산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김광현이 엄청난 호투를 보여준 반면 전날 벤치 클리어링에 승분하며 평정심을 잃은 리오스는 5이닝 3실점으로 기대 이하의 피칭을 했고 결국 SK의 승리로 끝났죠. 시리즈 동률을 이룬 5차전, 양팀 선발 투수의
전력투 속에 영예 행진이 이어지던 8회 말 두산의 신인 투수 임태훈이 수비의 실책과 3루타를 내리 허용하며 실점했지만 김경문 감독은 투수 교체를 하지 않았고 결국 임태훈이 또다시 이호준에게 2루타를 허용해 2실점하고서야 이해찬으로 교체하는 한 박자 늦은 투수 교체로 결국 경기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6차전 전경기 패전 투수인 임태훈을 깜짝 선발로 기용하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경기를 내주며 2연승 뒤 4연패라는 KBO 최초의 기록을 세우는 수모를 당했고 SK의 창단 첫 우승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회자되는 2007 한국 시리즈는 SK가 당시 전력이 강한 이유도 있었지만 김경문 감독의 한 박자 늦은 투수 교체 타이밍과 몇몇 선수들에 의존하는 기용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특히 고졸신인 임태훈은 정규 시즌 중간 개투로만 100이닝 넘게 소화한 상태에서 5차전 패전 이후 곧바로 6차전에 프로 첫 선발 등판까지 할 정도로 혹사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김성근 감독의 심리전에서까지 밀리며 단기전 전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리오스가 일본으로 떠나고 랜들마저 부진하며 약한 선발진이었지만 타격 기계로 성장한 김현수 등 타선의 활약 속에 두산은 SK에 이은 2위로 시즌을 마감했고 또다시 한국 시리즈에서 SK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1차전 승리 후 4연패를 당하며 힘없이 시리즈를 내줬는데 특히 정규 시즌에서 맹활약했던 김현수가 극도의 부진을 겪었지만 김경문 감독은 김현수를 계속해서 출전시켰고 3차전과 5차전 9회 말 만루 상황에 김현수가 재방송 마냥 똑같이 끝내기 병사를 기록하며 패배의 원흉으로 남았습니다. 3번의 한국 시리즈 도전, 그러나 3번 모두 4연패로 시리즈를 내줬고 홈인 잠실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며 김경문 감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성근 감독에게 2년 연속으로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풍자하는 여러 짤이 생기기도 했죠. 3번의 준우승, 그러나 실패만 있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순간으로 남아있는 2008 베이징 올림픽, 김경문 감독은 대표팀 감독을 맡아 9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단숨에 명장반열에 올랐죠. 그리고 이 대회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은 김경문식 믿음의 야구라는 말이 탄생했습니다. 당시 대표팀에 합류한 기아 타이거즈의 마무리 한기주, 리그에선 좋은 구위를 보여줬지만 정작 대회 기간 중에는 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등판하는 경기마다 실점했고 한작가, 불기주, 속강남 등 많은 멸칭과 함께 비난의 화살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김경문 감독은 한기주를 계속 기용하겠다는 인터뷰를 하며 많은 공분을 샀죠. 거기에 당시 대표팀 4번 타자를 맡은 이승엽이 최악의 컨디션으로 부진을 이어갔지만 끝까지 4번에 고정하며 밀어붙였고 한기주, 이승엽 기용은 김경문 감독의 고집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준결승 전까지 1할 3푼으로 부진하던 이승엽이 8회 극적인 결승 2점 홈런을 때려내더니 결승인 쿠바전에서도 선제 투런 홈런으로 부진을 씻어내며 여론은 반전됐고 결국 금메달을 획득하자 고집스러운 감독에서 뚝심이 있는 감독, 김경문식 믿음의 야구로 칭송받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두산으로 돌아온 김경문 감독은 꾸준히 가을 야구에 진출하며 KBO에서도 우승을 노렸지만 번번이 한국 시리즈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FA로 주요 선수들이 계속해서 유출되는 상황에서도 젊은 선수들을 발굴해내며 두산에 화수분 야구라는 정체성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일명 킬라인이라고 불린 철벽 불펜진을 구축해내며 마운드를 튼튼히 했습니다. 그러나 좀 던진다는 투수는 전부 불펜으로 돌려 정작 선발 투수 육성에는 실패해 앞서 언급한 킬라인 불펜진이 갈리는 불상사를 초래했고 이들 중 이용찬만이 살아남아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1년 성적 부진과 야구계를 뒤흔든 임태훈의 치명적인 사생활 사건이 맞물리며 2011년 6월 13일 자진 사퇴해 8년간 맡아온 두산 베어스 감독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야구계를 떠나 있을 줄 알았던 김경문, 그러나 불과 2달 만인 8월 31일 신생구단인 NC 다이노스 창단 감독으로 선임되며 KBO로 돌아와 모두를 놀라게 했죠. 두산 팬들로서는 시즌 중 사퇴한 감독이 곧바로 타팀 감독이 된 상황도 불편한데 일부 코치들도 NC로 자리를 옮기자 김경문 감독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거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아무것도 없던 불모지인 NC 다이노스를 창단 3년 만인 2014 시즌 가을 야구까지 진출시키며 역시 명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구단의 적극적인 FA 투자와 테임즈라는 엄청난 외국인 타자도 컸지만 대형신인 나성범을 타자로 전향시켜 대성공을 거두는 등 역시 선수를 발굴해 키워내는 능력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선미까지 FA 영입으로 가세한 2016 시즌 NC는 나테이박이라는 막강 타선을 구축하며 정규 시즌을 2위로 마쳤고 1군 진입 4시즌 만에 창단 첫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그렇게 김경문 감독은 자신의 제자들이 있는 두산과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으며 4번째 도전에 나서게 됐죠. 일명 판타스틱4라 불리는 두산의 막강 선발진과 NC의 나테이박 타선 매치업이 성사되며 관심을 모았던 2016 한국 시리즈. 그러나 결과는
NC의 참패였습니다. 1차전부터 리퍼트에게 8이닝 무실점으로 꽁꽁 묶이며 무득점에 그쳤고 2차전에서는 두산 장원준이 8.2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NC는 1, 2차전 합쳐서 단 1득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김경문 감독은 한국 시리즈 잠실 전 10연패라는 불명예를 안았죠. 마산으로 내려가 서력을 다짐했지만 NC는 또다시 두산 보호대내 호투에 막혀 3안타만 기록하며 무득점으로 영봉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전마저 유희관을 공략하지 못하며 패했고 결국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NC는 단 2득점에 그쳤고 나태이박 타선은 침묵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부진만 탓할 수 없는 것이 시리즈 내내 김경무 감독에게서 작전다운 작전이나 어떤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산의 막강 선발 투수들에게 틀어막히는 타선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김경무 감독의 네 번째 도전마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하위권으로 추락한 NC의 부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진 사퇴했고 7년간의 NC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신생구단의 초대 감독으로 부임해 무명에 가까웠던 선수들을 발굴해내며 단기간에 강팀으로 성장시켰고 2014 시즌부터 4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이라는 성공을 거뒀죠. 그러나 역시 두산 시절의 문제는 또다시 반복됐습니다. 지나친 불펜 의존도로 인해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과부하가 걸려 결국 가을 야구에서 힘이 되지 못했고 토종 선발은 이재학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투수를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한계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KBO를 떠난 김경문 감독은 베이징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2019년 프리미어 12와 도쿄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맡았지만 실망스러운 성적만 남겼고 그렇게 야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24 시즌 KBO에 젊은 감독들이 많아지며 감독도 세대 교체가 되고 있던 시점에 한화 이글스는 김경문 감독을 시즌 중 경질된 최현호 감독 후임으로 선임했습니다. 당시 한화 팬들의 반응은 대체로 좋지 않았는데요. 김경문 감독이 도쿄올림픽 국대 선발 과정에서 한화 이글스의 정은원과 강재민을 제외하며 감정이 좋지 않았고 류현진의 컴백과 함께 상위권으로의 도약과 우승까지 노렸던 시점에 때 아닌 올드스쿨, 그것도 무관력의 상징인 김경문 감독이 선임됐기 때문이죠. 그래도 베테랑 감독답게 시즌 중 합류했음에도 빠르게 팀을 수습했고 순위는 8위에 그쳤지만 9월 중순까지 5강 싸움을 하는 등 5할에 가까운 승률로 시즌을 마치며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구장 개장과 함께 대권을 노리는 구단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시작한 2025 시즌 폰세 와이스라는 역대급 외국인 원투펀치에 류현진, 문동주로 이어지는 막강한 선발진을 바탕으로 한화는 그야말로 질주했습니다. 야심차게 영입한 엄상백, 심우준, 그리고 3할은 깔고 간다는 안치홍까지 부진하며 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야수조에서는 문현빈, 투수조에서는 김서현이 김경문 감독의 믿음 아래 엄청난 성장을 이뤄내며 달라진 한화의 모습을 보였죠. 특히 김서현은 흔들리는 주연상을 대신해 시즌 중 갑자기 마무리 보직을 맡았지만 감독과 투수 코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글스 최고의 우한 마무리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한화는 2위 LG와 4.5게임 차가 나는 1위로 전반기를 마치며 26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김경문 감독도 마침내 우승에 한을 풀 것인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후반기로 갈수록 불펜의 힘은 떨어졌고 김경문 감독의 라인업은 바뀔 줄 몰랐습니다. 부진을 거듭하는 노시안을 그대로 4번에 방치하며 믿음의 야구를 시전했고 안식년에 가까운 안치홍을 1번 타순에 기용하는 기행을 펼치는 등 데이터보다는 자신의 감과 믿음으로 밀어붙였죠. 그 사이 LG에게 1위 자리를 내줬고 김경문 감독에 대한 여론은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정규 시즌 1위를 탈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10월 1일 SS전에서 3연투를 지친 김서현이 투런 홈런을 허용했음에도 교체 없이 가다가 또다시 투런 홈런을 허용해 패하며 결국 정규 시즌을 2위로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상황에 한화 팬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시 한번 김경문 감독의 무관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특히 4차전은 김경문 감독의 무관 경력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6회 말 4대0 리드 상황, 삼성의 좌타자 타순에 좌타자 상대 POPS가 1이 넘는 황준서를 투입했다가 위기를 맞았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부진하던 김서현을 믿음으로 투입했다가 김영웅에게 3런 홈런을 허용하며 경기를 내줬죠. 우여곡절 끝에 5차전에서 삼성을 꺾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한화 이글스. 그러나 삼성과의 5차전에서 혼세와 와이스를 모두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김경문 감독의 5번째 도전, 그리고 한화 이글스의 26년 만에 우승 도전. 그러나 한화는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시리즈를 내주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혼세와 와이스를 대신해 1, 2차전에 선발 출전한 문동주와 류현진이 모두 무너지며 분위기를 빼앗겼고 4차전에서는 시리즈를 동률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결국 9회 또다시 김서현 일병 구하기를 시전한 김경문 감독의 고집 끝에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5차전은 사실상 승리를 포기한 듯한 김경문 감독의 양아들 이원석의 선발 출전과 어깨 통증을 호소한 문동주의 조기 강판 끝에 무기력하게 패했고 김경문 감독은
5번째 준우승, 한국 시리즈 잠실 12연패라는 치욕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월이 지났어도 경직된 선수 기용 방식, 데이터보단 감과 믿음에 의존하는 그의 지도자로서의 단점은 변함이 없었고 결국 똑같은 결과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믿음과 고집으로 요약됩니다. 가능성을 본 선수에게 꾸준히 기회를 주며 정규 시즌 상위권을 만들었지만 그 믿음이 때론 고집으로 변해 컨디션 외면과 늦은 결단을 낳았고 특히 단기전에서 승부를 그르친 장면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믿음으로 시즌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우승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화가 내년도 김경문 감독과 함께 한다고 밝히며 김경문 감독은 내년 시즌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과연 그동안의 실패를 교훈 삼아 김경문 감독이 데이터와 유연성, 빠른 플랜 B를 더해 변화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스타일 고수하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